할아버지! 왜? 안 돼!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튼 다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도 마! 아니 그게 아니고 영화 보자고요. 오베라는 남자 이거 영화인데 주인공이 딱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래? 영화 배우가 날 닮았어? 아니 퉁명스러운 게 딱 할아버지 닮았다고요. 저도 이 영화 보고 할아버지를 좀 이해해 보려고요. 같이 보실래요? 팝콘도 있는데. 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나 같은 사람 나온 데가 한번 보지 뭐.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마! 팝콘도 흘리지 마!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연이 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청춘을 위한 영화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 모셔봤습니다. 윤용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를 영화과를 진학할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고 오늘 이 이야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작가님 영화 많이 보세요?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미래의 직업, 이 네. 1순위 그러면 저는 그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거 하지는 못했지만. 영화 감독이 됐으면 이 자리가 아니라 영화 현장에서 저와 만날 뻔했는데 예.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릴러 장르 좋아하거든요. 네. 작가님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뭐 스릴러도 좋고 네.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여운이 좀 남는 영화, 아, 극장문을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영화가 어떤 의미였을까, 감독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 나중에 뒤풀이 친구들하고 하면서도 그 영화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 영화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코미디물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네. 젊은 층일수록 저처럼 스릴러를 즐긴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영화는 청춘들을 위한 영화잖아요. 네.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 영화는 제가 뭐 단순하게 청춘들을 위한 영화만이 아니고 네. 작년도 상반기에 개인적으로 봤던 그 많은 영화 중에서 네. 제가 뽑은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그 스웨덴 영화인데요. 오베라는 남자라는 오베란 제목의. 남자. 네. 이거는 원래 이 오베 주인공이고요. 네. 주인공이고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내용보다는 이제 이게 소설 영화로 한 겁니다. 그렇죠. 원작은 소설이고요. 스웨덴의 작가입니다. 그 프레드릭 베크만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네. 이 작가는 아주 인기 있는 블로거 출신이에요. 원래 책을 쓰던 분이 아니라. 네, 전업 작가가 아니고. 네. 근데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독자들이 그래서 써달라 이러면서 이제 완성된 형태가 네. 이 오해라는 남자였고. 오히려 이게- 이 독자들 때문에 책을 만들게 되는 블로그를 즐기는 분들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대단합니다. 이 소설이 발표되고 나서 스웨덴에서는 일대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그 인구가 작잖아요. 900만의 인구가 스웨덴의 인구의 전부인데 네. 이 중에서 70만 부가 팔렸다고 하면은 오. 거의 뭐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이 책을 그렇죠. 봤다라는 거고 이 책이 2015년도에 그 우리나라에 소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당시 2015년도에 소설 부분 1위였습니다. 네. 이 영화를 하네스 볼룸이라고 하는 스웨덴 감독이 이제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Men du kanske inte kan läsa svenska skyltar nu? Jo, det kan jag. Men är du blind kanske? Är det jag som kör? Hunden ska sluta pinka på våra plattor. Lyssna inte på den elaka gubben, prins. Anders, såg du vad gubben gjorde? Vad gjorde du med hunden? Det är väl ingen hund. Ser mer ut som en vinterkänga med ögon. 27 augusti så lånar de min trädgårdsslang. Behöver den nu. Ska du vattna nu i mars? Du, om du vattnar dit så vattnar jag dit. 사실 이 제목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소설을 영화화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네. 제목만 알지 내용은 모르는데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오베 이 어르신입니다. 네. 근데 성격이 아주 괴팍하신 분이에요. 네.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애들이라면 골목대장인 셈이고 네. 이 마을의 질서를 거의 잡아나가시는 분인데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시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이 오베라는 오베 이 할아버지만 보면 도망가고 이럴 고양이가. 정도로, 고양이도. 그런데 이분은 매일매일 자살을 꿈꾸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떻게 죽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사랑하는 아버지도 기차 사고로 잃게 되고 또 아버지의 슬픔 자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었던 집도 공무원들의 횡포로 집이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난 구원 같은 아내 역시도 스페인 여행 중에 버스가 전복되면서 죽는 네. 계속 어떤 문명에 의해서 이 어떤 불행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살아갈 낙도 없고 하니까 자살을 생각하는데 이게 또 죽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목을 매달려고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그게 뭐 툭 하고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계속 그 자살을 실패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기차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누군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내면서 졸지에 신문에 나면서 막 이 영웅이 되기도 하는 네. 이런 일련의 해프닝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인데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영화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내용 자체가 충분히 좀 가볍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보다 보면은 굉장히 큰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깊이가 있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만 제가 스포일러로 말씀드리고 실제 네. 보시면서 네. 영화에 대한 감동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화라는 게 보고 나서 재밌었다 이런 느낌만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네. 좋은데 또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영화를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 어르신의 괴팍한 성격을 보여주는 영화였다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뽑은 최고의 상반기에 뽑은 영화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마을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고 이 뭐 정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두 가지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유일하게 이 어르신을 기피하지 않는 한 이웃은 중동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뭐 이 어르신에 대한 내역을 좀 잘 모르기도 하니까 그냥 허물없이 이렇게 대하는데 이 중에 그 이웃의 그 여자분이 중동에서 온 그 여자분이 운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운전을 가르쳐줘요 오베라라는 분이. 그래서 같이 시내 주행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운전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초보다 보니까 느리지 않겠습니까? 네.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는데 이 오베가 딱 내려가지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이 멱살을 잡고 네. 그만 좀 해라. 이 앞에 지금 능숙하지 못한 거 모르느냐 네. 하고 야단을 치고 와서 이 이중노동자 이 여자분에게 얘기합니다. 기죽지 마라. 당신이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더 당당해야 된다. 이런데 용기 잃으면 당신은 자격이 없다. 네.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나 포용력 있는 어른으로서의 얘기를 딱 할 때 네. 이분이 단순하게 그냥 정없는 이런 어른은 아니구나라는 걸 한 번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죽은 자기 아내의 제자, 네. 제자가 일하는 피자집에를 갔는데 거기에 함께 일하는 그 젊은이 하나가 게이입니다. 동성애자인데 어렵게 얘기를 하죠. 이 친구가 게이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오베 어르신 집에 좀 이렇게 며칠만 좀 있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쿨하게 이 친구가 뭐 게이인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집에서 자라. 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적 어떤 소수자라든지 이런 편견 자체에 대해서 이 오베라는 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네. 인간에 대한 애정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 비록 뭐 성격 자체가 깐깐하다고 해서 욕을 하고 있지만 네. 이 깊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영화 속에서 오베에게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는가. 뭐 거기서 상당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영화를 보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조금 더 네. 깊이 있게 좀 바라볼 수 있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처음 봤을 때 정말 이렇게 고양이도 피해갈 정도로 정말 불편한 할아버지였는데 아마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끝날 때쯤에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최근에 본 가장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어르신 캐릭터였어요. 그랬나요? 네. 이미 말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빨리 보고 싶은데 다음번에 한번 보고 나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네. 인턴입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인턴.
아,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네. 제가 그 여주인공 애네 해서웨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는 아주 오래전에 택시 드라이버라고 하는 영화를 처음 보면서 아주 그 영화 또 뭐가 있나 너무나 많은 명화들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인턴도 제가 빼놓지 않고 봤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주인공이 은퇴한 70세 남자죠. 벤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분이 사별 후에 은퇴까지 하고 나서 처음엔 잘 지내잖아요. 네.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여행도 다니고 잘 지내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무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시니어 인턴을 뽑는다 이런 광고를 보게 되고 70세인데 불구하고 지원을 하죠. 사실 70세에 뭔가 지원하고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대단한 용기죠. 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갔는데 CEO가 30살. 나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게 딸벌보다 더 차이 나는 그런 CEO가 있었는데 네. 열심히 그동안 쌓아온 어떤 경력을 통해서 당당하게 취직을 하게 되죠. 인턴이 되는데 인턴이 되고 나서 뭐 정장 쫙 빼입고 그 장면 공식 기억납니다. 그죠, 가방 들고 신사 자체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삶의 어떤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Hi, Jules. I'm Ben, your new intern. I'm glad you also see the humor in this. Be hard not to. I will email you when I have something for you to do. I'll wait to hear from you, sir. I'm terribly sorry. Excuse me. No, actually, I'm her intern. That's hysterical. Sure keeps busy. Mr. Congeniality. Everybody loves him. You should dress to impress. Tuck in the shirt. Why doesn't anybody tuck anything in anymore? Oh, I'm asking you. I'm Fiona, the house masseuse. Ben. How's that been? Well, oh boy. You're not as old as I thought you were. 재밌는 것들이 사실 이 젊은 친구들이 쓰는 메신저라든지 이렇게 뭐 문서 작성하는 건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매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귀게 되고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또 중요했던 장면들이 좀 재밌게 봤던 것들이 나이가 있다고 이렇게 좀 권위적인 모습이라든지 호통을 친다는 건지 이러지 않고 또 뭐 비굴하게 막 인턴이라고 막 비굴하게 하지 않으면서 젊은 친구들과 소통한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게 저는 봤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벤을 연기한 그 로버트 드니로가 1943년생입니다. 당시 영화를 찍을 때 그 우리나라 나이로 73살이었습니다. 딱 중요한 비슷한 나이죠. 그렇죠. 본인도 이 주인공 벤에 아주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기자회견 자리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상당히 많이 동화됐다. 특히 오프닝 시작할 때에 그 젊은 사람들과의 공감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실버 세대의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 자기는 크게 동감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가까워진다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불편할 수 있고 좀 어렵고 그리고 다가가는데 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나이들 있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공감하고 싶어하고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같이 교류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젊은 친구들이 모르기 때문에 좀 못 다가가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전혀 사실은 뭐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하고 하실 때 얘기 나누고 싶고 네. 오히려 거꾸로 괜히 또 젊은 친구들이 괜히 꺼려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네.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젊은 친구들도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나 했는데 저부터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어느 이렇게 좀 공손하게 다가가서 삶의 지혜도 배워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에서 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해요. 보고 나서 이제 평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거기 많이 나온 말이 그런데 과연 시니어 인턴이 그만큼 에너지 있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버지 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데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갖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르신들과 젊은이층들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뭐 교감할 수 있을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제 수영장을 가면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별로 힘 안 들이고 수영을 하고 맞아요. 아주머님들께서 그렇게 수영 잘하세요. 물결을 타는 거죠. 네네네. 이 나이 드신 분들 여기서도 벤이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여사장의 운전을 갖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원래 기사 자체가 이렇게 펑크가 나면서 그런데 보통 다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하면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는데 이 벤은 로버트 니로는 얼마나 이 길을 잘 압니까? 골목골목을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도 않는 길도 그 내비게이션 틀어놓지도 않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 네. 무사하게 미팅 장소에 이렇게 여사장을 모시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이 여사장이 어떤 큰 시리에 빠져서 사무실에서 울고 있을 때에 네. 마치 수용을 하는 그 편안하게 수용하는 이 네. 스틸버 선배들처럼 조용히 다가가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조곤조곤 이렇게 알려주는 이러면서 여주인공이 크게 마음을 여는 네. 그래서 크게 사실은 뭐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힘이 필요한 부분보다 인생을 통찰하고 그 연륜을 가지고서 네. 갖고 있었던 그 지혜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버 세대에게 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몇몇 업체에서 은퇴한 시니어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 은퇴하고 나서 또 도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의 경험 네. 그리고 그동안 얻은 그 지혜들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좀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이런 나이 있으신 분들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줄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하나의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제가 글로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허리를 낮추는 분, 허리를 세우는 분이라고 하는 칼럼이었고 그 칼럼이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었던 칼럼이었는데요. 네. 이것은 환갑이 넘으신 어떤 분이 저에게 취직을 의뢰하셨어요. 취업을 네. 의뢰하셔서 이분의 이력을 갖다 보니까 이분이 유명 호텔에서 호텔리어로서 젊은 시절에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저도 미심쩍었죠.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더군다나 그런 화려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곳은 좀 더 훨씬 더 작은 이런 곳이었는데 네. 그런데 막상 이 취업 자체가 되고 나서 그쪽 사장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너무 좋은 분을 소개해줘서 감사하다. 오. 제가 사장님 어떤 부분을 보셨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다 무시하고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가 허리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이분이 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러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주저함과 네. 걱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혀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칼럼의 말미에다가 이미 이 어르신들께서도 우리 청춘들께서도 새로운 일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라고 하는 자의식 또는 이런 과거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내려놓으시고 네. 다시 그냥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좀 나이가 어린 더 후배 세대들이 바라보는 마음 자체도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영화라는 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또한 심리학에서는 이 영화가 심리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리 치료가 가능할까요?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 시네마 테라피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심리 치료로서 아주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심리 치료사가 함께 그 심리 치료를 요하는 내담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한 명이든 몇 명이든 같이 영화를 봅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내담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영화 속에 있는 얘기들이 자기 얘기처럼 자기 가족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붙들고 있었던 나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을 네.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거리를 두고 객관화를 해나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게 나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붙들려 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의 내면적인 어떠한 소리를 갖다가 스스로가 듣는 거죠. 바로 이런 치유적인 기제 자체가 이 시네마 테라피에서 가지고 있는 영화적인 힘입니다. 심리 치료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심리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화들이 뭐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서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골라지는 영화는 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를테면 저는 그 로베르토 베니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죠. 이태리 네. 감독인데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명작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슬픔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을 때 네. 그때 제가 그 영화를 꼭 보게 되는데요. 영화적인 완성도도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슬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의 영혼을 이렇게 정화시켜 줄 수도 있구나라는 이런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 전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본 영화에 진짜 좋아해 청소년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비엔나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황정민이 나오는 국제시장을 참 재밌게 봤어요. 니마 극강을 건너지 마오 그걸 좀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그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 참 그때 송승헌에 대한 제가 송승헌 팬이어서 봤는데 좀 재미도 있고 좀 그런 속내용은 자세히 얘기 못하겠고요. 아무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봄,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줄 영화 한 편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영화는 영국 영화인데요.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베르토 다솔리니 네. 감독이고요. 스틸 라이프. 예, 네. 2013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동명 영화가 중국 영화가 있는데 이건 네. 영국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국 영화로 혹시 이 스틸 방송을 보시고 야 봐야지 하고 중국 영화 보시지 마시고 이 영화는 어떤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냐면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이 사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갑자기 돌연사를 했다든지 또는 객사를 했다든지 하는 죽음을 현장에 찾아가서 네. 그 사람의 부고를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자체를 주변 그 사람의 지인들을 찾아가서 알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을 굉장히 아름답게 마지막 의식 자체를 정말 예의를 다해서 치러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우 이게 뭐 사는 것도 바쁘고 이런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도 이렇게 부족한 판에 뭐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이 주인공은 너무나 경건하고 네. 너무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리의 죽음이라든지 쓸쓸하게 죽은 사람들의 죽음 자체를 마무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 역시 제가 자세한 또 내용까지 얘기하게 되면 영화 보는 맛이 네. 사라지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엔딩 장면은 무덤 장면인데요. 네. 그 장면 보면서 많이 울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슬퍼서 운다라기보다는 네. 어떤 영화라는 매체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훨씬 더 어떤 치유적인 경험을 그 영화를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꽃피고 또 날씨 좋은 봄이긴 하지만 네. 이 칙칙한 영화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충분히 충만할 수 있는 영화, 봄에 또 어울릴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 스틸 라이프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영화 고르는 팁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누군지 그리고 그날그날 당기는 영화 따로 있거든요. 비가 좀 온다 그러면 약간 감성은 좀 촉촉해지는 영화, 날씨랑 이런 거 좀 많이 고려해서 영화를 고르거든요. 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고르세요? 저는 그 영화에 관련된 책을 좋아해요. 누군가가 그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의 좋은 자기가 봤던 좋은 영화들을 갖다가 뭐 네. 평론가일 수도 있고 시인이 될 수도 있고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고른 영화들을 보면서 네. 이 사람은 왜 이 영화를 골랐을까? 그리고 저는 그 영화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봤던 관점과 제가 봤던 관점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렇게 서로 구별하고 확인하는 작업들. 네. 그 다르기 때문에 또 느끼는 어떠한 재미도 있어요. 네, 그렇죠. 타인의 관점과 제 관점을 비교해 나가는 작업. 그래서 제가 영화 고르는 팁 중에 하나는 네. 그렇게 타인이 좋았다고 하는 영화 뭐 저도 같이 보는 것 그런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라는 게 또 심리적인 치료 그리고 네. 또 마음의 어떤 평안도 주고 그때그때 따라서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올봄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풍성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있어요. 바로 서울 노인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는 10월에 열리는 영화제인데요. 일단은 뭐 젊은 감독 그리고 노년의 감독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 있는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정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노인 섹션 부분에는 만 60세 이상의 분들이 출품할 수가 있고 중요한 팁을 좀 드리자면 이 노인들의 세대에 대한
시선 또 네. 정서를 담아내면 선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네. 청년 섹션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하고요. 역시 이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이라든지 그런 감성들을 담아내면 선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한번 60세 이하 부분에. 우리 청년 섹션으로 예. 네. 이게 5월부터 7월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준비해서 예. 5월에 딱 출품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같이 생각 있으세요? 네, 제목은 브라보 청춘 클럽. 브라보 청춘 클럽으로. 그러면 우리 작가님하고 PD님하고 다 같이 가야 예, 되겠네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청년 해볼까요? 섹션으로 한번 네. 저희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 대화 또 역시나 아주 알차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온이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실버 영화관입니다. 영화계 제1호 사회적 기업인데요. 5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1년 365일 추억의 명화를 2,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어르신 문화 명소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카사블랑카 이런 추억의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또 추억의 쇼, DJ와 함께하는 음악 감상실, 뷰티 살롱, 음악교실, 효자손 가요제 등 이 청춘들을 위한 서비스가 풍성한 청춘 맞춤 문화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봄 추억 찾아서 영화를 찾아서 낙원동을 한번 나들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